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리포트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여느 때보다 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뜨거운 도전이 이번 주에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독일전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투혼과 열정은 우리 국민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월드컵은 끝이 났지만 경쟁이기 이전의 축제인 월드컵 경기들을 한 발 떨어져서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드컵과 관련된 경제적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 많을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자리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입니다. 황금 그라운드의 경제전쟁. 우리 월드컵을 어떻게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그 전문가 모시고 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네. 오늘 진짜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체육대학의 김병식 교수 모시고 오늘 황금 그라운드의 경제전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거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 특히 국가대표 출신이시잖아요. 1982년도 뉴델리 아시안 게임으로 기억하는데. 근데 메달 타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벌써 36년이 벌써 흘렀네요. 82년도니까요. 인도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동메달을 획득을 해서 그 당시에는 최초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산업 스포츠 경영학회 그 회장도 하시고 또 지금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스포츠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스포츠는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다. 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스포츠 비즈니스 학과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지만 네. 그게 너무나 비즈니스적인 냄새가 많이 풍겨서 스포츠 매니지먼트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스포츠도 하나의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관념이 더 짙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진짜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월드컵의 경영학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월드컵이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습니다. 16강에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월드컵? 저는요, 우리 참 마지막 경기 너무 감동해서 봤지만 독일 팀이 참 나쁜 사람들 같아요. 왜요? 독일이 우리를 이겼어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나라 축구가 1차전, 2차전에서 우리나라 축구의 병폐를 다 보여줬거든요. 그것을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는 모멘텀이 짐으로 해서 생기는데 네. 이 참 자그마한 승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이 머는 거 아니냐. 승리한 건 승리한 거로 기쁘지만 그 앞에 두 게임에서 보여줬던 우리나라의 그런 약점이라든가 보완할 점은 분명히 이번에 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나쁜 팀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네, 그 일부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스웨덴하고 멕시코의 게임에서 우리나라 수비수가 너무 타이트하게 방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상대의 이제 발을 넘어뜨리는 이제 그 큰 실수를 저질러서 우리에게 패인을 가져다 준 주 요인이 되긴 하지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번에 그 독일전의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소위 얘기하는 내장에 기름이 있는 것까지 총 발휘해서 그거를 소진시킬 정도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정말로요? 이를테면은 거기에 정상급에 계속 뛰는 선수들이 약 한 10km, 12km까지 뛸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력을 다해서 뛴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한 2대 0으로 스코어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우리 선수들이 그래도 수비가 탄탄했었고 또 이제 공격력도 좋았지만 또 보충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양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럼 독일이 나쁜 팀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래도 한쪽은 그래도 그 네.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더 좋지 그래도 않을까요? 마지막 손흥민이의 그 마지막 노마크 찬스 이거는 뭐 한 200km 속도의 와, 정말로요? 이 스매싱 아니었습니까? 이 배드민턴 치실 때. 그렇죠. 우리 이제 배드민턴 경기에서의 남자 최고 속도가 순간 속도가 한 250여 킬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에서 문점까지 달리는데 한 60m를 7초 내에 달렸다고 합니다. 아주 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죠. 뛰었다고 합니다. 네, 직관 녹화 화면을 봤는데 정말 빠르더라고요. 총알이 달려가는 것처럼 진짜 빨리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월드컵이 마무리가 됐지만 선수들의 투혼과 그 열정은 정말 칭찬해줄 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적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개최국을 보면 월드컵을 계기로 큰 경제적 성장을 거둘 거라고 전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가요? 실상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그 막대한 기회비용과 변화하는 그 관광객의 패턴이나 막대한 수입을 챙기는 피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막대한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를테면은 뭐 경기장도 지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사회 기반 시설도 이제 포함해서 이러한 그 도로를 그렇죠. 연결하거나 또 이제 사회 환경 기반 시설을 또 구축을 해야 되고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을 이를테면은 인클루시브 그로스 포괄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경기장이 없을 경우에 뭐 한 10개 정도의 경기장을 진다라고 하면은 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마치 네. 우리나라 2002년도에 연상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경기장을 짓고 나면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죠. 네. 이를테면 지난해에 이 앞전에 브라질이 월드컵 경기가 있었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 월드컵 경기장이 지금 파킹라이트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런 포괄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봉황을 해드리면 아까 네. 그 파킹락으로 변한 그 네. 경기장 거기에 사실 6천억을 들었어요. 그거 이제 시내버스 이제 파킹락이 됐거든요. 네. 브라질은 당시에 자기네 사회복지 예산의 네. 2배 정도 되는 15조를 넣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브라질 월드컵 할 때 거기서 하니 많이 소리가 많아졌어요. 네. 브라질 경제가 안 좋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개최가 강행이 됐는데 결국은 국민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고 국민의 자긍감을 높이는 그런 무형적인 자산은 네. 굉장히 컸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포괄적 성장 네. 거기에는 제가 눈에 뭐 이 숫자로 계산 뭐 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이 개최국 지출 규모가 일반인 같은 저희 입장에서는 실감이 좀 안 나거든요. 근데 개최국은 월드컵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나요, 교수님? 평균적으로? 글쎄요, 그걸 수량적으로 참 이 계산하기에는 좀 각 국에 따라서 좀 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를테면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마케팅의 막대한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거가 네. 많이 이제 산출이 되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도 그 말씀드린 그 막대한 수입을 챙기는 이제 피파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네. 이를테면은 그 TV 중계권료라든가 또 하나는 이러한 그 마케팅 권리 행사 비용이라든가 네네. 이러한 또 입장 수입료라든가 환대 비용이라든가 저 인허가 수익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거의 다 주최국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네. 역시 그 피파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빚 좋은 개살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개최국의 네. 입장에서 보면. 그렇네요. 개최는 하지만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거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네. 그러나 아까 최양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제적인 수익을 제외한 국민들의 화합이라든가 네. 정치, 경제, 사회 이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네. 좀 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 그 국가들이 월드컵을 개최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사실요, 이 돈 문제는 네. 개최국보다 참여하는 나라가 더 많이 벌어와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승을 했다. 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우승 상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얼마나? 409억입니다. 409억. 그러면 이제
자, 저번 때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 피파가 이제 전체 수익 그 이제 계산서를 내놓은 걸 보면은 네. TV 중계권료로 2조 4천을 벌어요. 2조 4천억. 그 다음에 이제 후원사들이 한 1조 6천에서 한 4조 정도를 버는데 네. 당시에 브라질에 마지막에 놓고 간 돈은 네. 1,100억입니다. 그러니까 개최국은 이러한 뭐 금전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자기의 이미지, 국가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데요. 네. 제가 이 얘기가 맞는지 한번 저 교수님이 좀 이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큰 게 여름에 하는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그다음에 월드컵 그런데 사실 돈은 월드컵이 제일 많이 벌고 그다음에 이 비용 들어가는 걸로는 하계 올림픽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하계 올림픽 종목이 많아서 지을 경기장이 많아서 그게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어떠세요? 뭐 주변에서 그런 것들 연구를 하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최영 박사님 이제 금방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세계 이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이 네. 올림픽 게임,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 우리 아시안 게임 이러한 것들을 소위 이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고 칭하는데요. 네. 우리 이제 올림픽 게임 같은 경우에 그 들어가는 비용보다 네. 사실은 그 우리 월드컵에서 비용 대비 약 3배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월드컵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이러한 피파에서는 더더욱이 그러한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할 테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게임 수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개최국에 따라서. 그래서 IOC에서는 그러한 그 게임 개최 수를 네. 좀 줄여 나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용이 근데-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스포츠 이벤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 이번에 월드컵 보게 되면 개최국이 아니라 스위스가 꼽혔는데 이거 이유가 왜일까요? 왜 스위스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꼽혔을까요? 그렇죠. 우리 스위스 로잔에 이 지금 피파 사무실이 헤드쿼터가 있지 않습니까? 또 IOC 그렇죠. 본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위스 로잔에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그쪽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스위스 로잔에 IOC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기에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굉장히 그 스위스인 IOC하고 피파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피파가 있는 나라인 그 스위스가 네. TV 중계권료 막대한 TV 중계권료를 가져가죠. 마케팅 권리, 입장 수익권, 또 이제 환대 권리, 인허가 수익이 다 이 개최국이 아니라 네. 피파가 가져가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빚 좋은 개살구라고 개최국은 개최는 했지만 네. 그 수익의 대다수는 거의 다 이 피파에서 가져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돌발 퀴즈를 우리 교수님 실력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네. 피파가 제일 먼저 자기네 본부를 놨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가 그건 찾아왔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불란서입니다. 불란서에서 이제 했는데 처음에 사실 이렇게 호응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늘어나다가 이제 이 종주국들이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네. 줄리메 회장이 네. 지금 이제 이 월드컵의 이름이 줄리메 회장입니까? 그 회장이 들어오면서 활성화를 시키면서 이제 스위스 로잔에 가고 지금 이제 우리 우승컵 이름이 줄리메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개최국 얘기를 또 한번 짚어보게 되면 개최국의 이익이 좀 안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스포츠 이벤트는 전 세계적으로 내수 진작이 좀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역시 아무래도 그 각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이제 TV 중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은 그 멕시코가 그 우리나라가 독일을 꺾어줌으로써 그 멕시코가 환호하고 네. 브라질이 그렇게 환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얘기하는 멕시코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회사에 맥주를 그냥 공짜로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저께 그 G20 그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네. 멕시코 외무장관이 우리나라 외무장관한테 밥 한번 사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요? 역시 그러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소소한 것 같지만 그 나라에서의 어떠한 그 즐김의 문화
그렇죠. 이를테면은 먹고 마시고 또 입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달아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문화를 파는 거죠. 문화를 그렇죠. 또 와서 한류도 즐기는데 조금 제가 이 취재해온 자료는 조금 이제 관광객 분야에서는 아,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한 거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 그 이제 보니까 남아공 때, 네. 남아공 월드컵 때 45만 명이 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네. 3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어. 런던 올림픽이나 다른 올림픽도 보면은 숫자가 10% 정도 감소를 해요. 격차가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관광 부분이 우리 생각에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관광객들이 또 생각이 아우 복잡할 것 같아. 맞아. 네, 쉬러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이제 보시는 부분들은 네. 아우 사람 너무 많아 딴 데가 이래서 한 10% 아. 정도 주는데 자 우리나라 뭐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치맥 치킨집 그렇죠. 매출이 3배 오른 거예요. 어. 이런 호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 치킨,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응원 도구,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 월드컵 수혜주로 네. 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는 데가 네. 여행사예요. 어. 러시아 가보겠다는 아. 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고요. 네. 사실 지금 러시아가 루브라가 좀 약세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구경 타이밍이. 가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월드컵 끝나고도 계속 이제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수와 또 이 소위 말하는 지갑을 여는 데는 네.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럼 좀 더 흥미있는 내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드컵 상금 얘기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정확히 상금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월드컵? 이번에 그 피파에서 우승을 하는 팀에게 우승팀에게 약 한 424억 원 정도를 네. 준다고 합니다. 준우승 팀에게는 약 한 312억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많이 주네요. 주우승과 준우승 팀을 둘 다 주는 건 전 지금 처음 알았어서 준우승 팀도 이렇게 많이 주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요 네. 참가국에는 다 줘요. 아 정말요? 네, 참가국이 되면 네. 일단 150만 불씩 준비금이 들어옵니다. 아. 그 32개 나라에 쫙 뿌려요. 아.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각 이제 차출한 구단에 좀 나눠줍니다. 선수 보호 방지 비용이라든가 등등. 네. 그래서 선수 이제 보내줘서 고맙다는 등등 해서 네. 그걸 또 이제 각 구단에 이제 쫙 뿌려요. 그래서 요번에 이 150만 불 들어온 거에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간 팀이 어딜 것 같아요? 어딘가요? 전북 현대가 3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아. 예,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돈을 타서 가고 아. 뭐 이제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또 축구 발전을 위해서 이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참여만 하면 돈 되는 게 월드컵입니다. 그만큼 피파가 돈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 보너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 경기 뭐 우승할 때 받는 보너스라든지 이런 보너스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월드컵에서? 그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브라질이 가장 이제 6번째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인당 약 한 12억 정도 준다고 합니다. 오, 정말 많이 주네요. 많이 주는 거네요. 예, 독일의 경우에는 우승했을 경우에 1인당 약 5억 2천만 원 정도 준다라고 하는데 네. 아, 이번에 큰일 났네요. 큰일 났죠. 우리나라보다 못하는 나라는 그걸 하지 마세요. 1대0도 네, 아니면 2대0인데. 그러니까. 그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총 보너스가 74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 선수당 1인당 약 한 3억 2천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네. 엔트리가 22명이니까. 그렇네요. 네. 나눴으면. 네. 그래서 이 2010년도에 남아공 월드컵 우승팀인 그 스페인이 1인당 우승 보너스는 약 10억 8천만 원 정도 됐다라고 하니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브라질이 가장 높은 거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그 스페인이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교수님은 저기 뭐 뉴델리 아시안 게임 가서 협회에서 뭐라 그러니 경기력 향상 지원금이라 그러네. 우리나라는 보너스 좀 타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일시금으로 네. 약간 정도 받은 거죠. 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이제 격상에 대해서 네. 군 문제를 그렇죠. 혜택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아, 그 그렇죠. 당시에는 그거를, 동메달까지 아. 군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 문동을 땄을 경우에 아시안 네. 게임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제도가 바뀌어서 네. 동메달은 없어지고 요즘은 은동은 없어지고 금메달 획득했을 경우에만 아시안 게임은요?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올림픽에서는 금은동 다 쳐주는 거죠. 아시안 게임. 네. 세계 선수권 대회하고. 예. 그럼 지금 사시는 그 궁궐 같은 집이 그때 그 포상금 받으신 걸로 사시는 거예요? 아, 그 정도까지는 돈은 아니고요. 예, 궁궐 같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네. 제가 봤는데 독일전 이전에 재미있는 분석이 하나 나왔는데 한국과 독일 간의 이 경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약 2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을 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은 독일 네. 경제연구소가 네. 일반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 이날 오후 4시에 열리는 한국과 독일 경기를 시청하느라 이 시간대에 네. 약 노동 인력의 30% 정도만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야. 실제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글쎄요. 네. 자, 지금 결과는 이제 모르지만 예측을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독일 경제연구소가 이로 네. 인해서 독일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최소 약 1억 3천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억 7천억 원 정도의 1,700억 정도의 와. 손실이 날 예상을 것이다. 한 것인데 네.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그 결과는 한번 봐야 아니,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럼 이거 소위 말하는 땡땡이 아니에요? 저 근무 시간에 그렇죠. 이거 뭐 보러 간 상상할 거.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상상할 수 우리나라는 진짜 이번에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바일로 중계가 안 됐으니까. 맞아요. TV로 봤어야만 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네. 뭐 독일에는 뭐 맥주도 좋아하시고 뭐 이것도 뭐 어디 집에 가서 조용히 보지 않고 또 같이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뭐 노동 인력의 그런 어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뭐 소매품이나 소비재들은 그렇죠.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또 그래서 소비가 좀 더 촉진되는 결과가 똔똔되고 나왔을 것 같기도 2002년 때 사실 우리나라 이 경제가 굉장히 그 발판을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소비도 굉장히 진작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모멘텀을 이어서 쭉 가게 되니까 네. 특히 우리는 이제 그 당시가 IMF 네. 끝나고 나서 이제 굉장히 활기를 찾는데 거기에 더 추진력을 가했던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네. 독일 뭐 요새 좋습니다. 독일 좋고 세계 지금 전체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 사실 이렇게 30%가 만약에 이제 뭐 축구 경기를 보러 간다 그래도 네. 독일이 좀 안심스러운 건요. 네.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건 단체 하나 눌러놓고 네. 가서 맥주 한 잔 먹고 그렇네요. 그리고 소세지 좀 먹고 그러고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네. 많은 그런 손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역시 축구 경기가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 유럽 국가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업무 시간에 월드컵 경기가 열리게 되면 일을 쉬고 경기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할까요? 열기가? 글쎄요, 이제 그 유럽이나 아메리칸의 그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면 네. 우리나라의 여기가 디지털 단지가 됐는데 구로구에 그렇죠. 구로구에 예전에 우리 굉장히 그 힘들게 이 공장에서 일구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 디지털 단지가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문화권을 보면은 그네 나라 문화들은 life is fun이라는 인생은 즐겁다. 네.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나라의 네. 그 문화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오락 즐거움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경제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요. 광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예. 경기 중계방송 전후에 붙는 TV 광고들이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얼마나 될까요, 단가가? 단가가 뭐 그 대회 때마다 좀씩 틀리는데 네. 요번 광고 시장의 특성이 네.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세계의 큰 손들이 네. 월드컵에 다 진출을 못해요. 왜죠? 미국 탈락했잖아요. 아. 중국 탈락했죠. 그 다음에 또 그 굉장히 이 상권이 좋은 데가 어디냐면 이태리인데 네. 이탈리아 떨어졌어요. 이탈리아가 떨어졌죠. 그래서 요번에 광고 단가는 떨어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재밌는 거는 이제 그러면 거기에 스폰서들이 붙잖아요. 그래서 10개의 이제 공식 스폰서. 네. 우리나라 현대차도 들어갔죠. 네. 10개 공식 스폰서의 4개가 네.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부동산 업체는 완다가 1위고 거기는 2위하고도 뭐 격차가 엄청나게 큰 한 5천억 정도를 넣어요. 그다음에 저 몽유라는 이제 유제품 파는데 네. 등등해서 4군데가 10대에서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뭐 기업들이요 절대로 헛돈 안 쓰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5천억, 뭐 3천억, 2천억 이렇게 쓸 정도면은 네. 분명히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네. 단가는 뭐 이 차이들이 있을 건데 네. 미국의 슈퍼볼처럼 그렇게 뭐 단가가 비싸지는 않더라도 네. 이게 시간이 길고 이 다른 경기들은요 경기를 보느라고 이게 노출이 잘 안 되는데 네. 축구 경기장은 잘 아시지만 축구 경기장을 돌려갖고 광고판이 광고판이 있죠. 쫙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노출 빈도가 굉장히 좋아서 네. 사실은 광고하는 데는 효과가 더 큽니다. 거기 한자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완다, 몽유, 몽구, 네. 멍구라 그러죠. 저기 중국말로는 등등이 가고 네. 있고요. 우리나라 현대차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국내를 한번 보게 되면 코바코가 발표한 거에서 따르면 7월에 국내 광고 시장에는 월드컵이 영향을 많이 못 미쳤다 이런 분석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우리나라 이번에 그 조 편성이 소위 얘기하는 죽음의 조로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네. 소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인지 네. 역시 그러한 그 노출 빈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 것 같다 네. 싶어서 이런 광고 쪽에 네. 투자를 많이 안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한 가지 그렇죠. 그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 아까 중국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 그 온라인 관광 서비스 회사가 분석을 했대요. 근데 월드컵 기간 동안 1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러시아에서 30억 위안 이상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인이 이렇게 많은 소비를 러시아에서 할까요? 글쎄요, 우리나라의 이 중국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올 때 보면은 네. 우리 가끔씩 보면은 뭐 그 면세점 앞에서 네, 그 네. 화장품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그렇죠. 나오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명동만 가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중국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네. 어떤 뭐를 산다라고 소비를 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한두 가지 사고 가볍게 마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폭풍 물량 형식으로 네. 그 다량에 구매하는 습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이게 네. 이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30억 연수 이러니까 막 되게 부러운 거예요. 10만 명인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멕시코전 때 네. 거기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 수가 4만 명인데 네네네. 멕시코 이 응원단이 3만 명이 왔다고. 와, 정말 많았어요. 네, 3만 명이 왔다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잘 살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고 그렇죠. 러시아는 우리가 훨씬 더 반틈 더 이상 우리가 가깝고 훨씬 가깝고. 왜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못 갔을까? 뭘까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사실. 그렇네요. 뭐 내용에 떠나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나에 몰입될 수 있는 뭐 국민성부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가 조금 더 뭐 즐기는 삶, 그러니까 뭐 워라벨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요새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이러는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이제 좀 순기능적으로 이런 큰 축제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하는 면들이 이제 좀 아까 life is fun 즐길 수 있는 네. 이 문화들이 좀 정착되는 것들이 이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치킨 업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는 치맥과 함께 마치 공식처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요. 실제로 치킨 업계 많이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을까요? 이번 월드컵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기본 3배, 네. 3배 이상의 이제 뭐 매출이 이제 오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수혜 관련주 얘기하는데 이제 하림 같은 경우 굉장히 요번에 네. 뭐 갑작스러운 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네. 좀 이제 재미를 봤고요. 네. 이런 문제 치맥과 함께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 좀 마이너스정 이제 치킨집 하신 분들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또 새로 생겼었어요. 네. 100인치 이하의 텔레비전을 화면을 걸고 네. 만약에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모는데 상업적으로 쓰면은 네. 게임당 10만 원에서 아. 50만 원까지 그걸 받았습니다. 이 텔레비전 이 화면 크기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는 치맥집에 가서 보는 것조차도 유료화된 부분들이 이제 최초로 생겨서 그런 면들은 좀 이제 손해를 보셨겠지만 네. 그거는 뭐 그것보다는 더 많은 그렇죠. 이 닭과 네. 이 심고이네요. 오늘 날도 더운데 많은 저 내수 진작에 분명히 플러스가 됐고요. 다음 네. 달에 이제 소비자 동향 나오면은 네네. 뭐 내수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거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월드컵 수혜주들 하나하나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어떤 수혜주도 있을까요? 일단 중개업자들, 네네. 네, 뭐 아프리카 TV나 SBS 거기가 이제 수혜주가 될 거고요. 네. 둘째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네. 여행주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요식업계 특히 이제 재료를 생산했던 네.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독일전 같은 아주 멋있는 경기가 나오면요 애들이 축구공 사달라 그래요. 그래서 스포츠 그렇죠. 용품 네. 이 부분들이 좀 이제 활기를 띠는 그런 수혜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을 한번 짚어보게 되면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이제 월드컵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을 합니다. 승패도 예측하고요. 스코어나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예측을 하는데 금융회사들이 이걸 예측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이 금융 기법이 들어갑니다. 아. 금융 기법이 들어가고 이제 야구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네. 피타고리안 승률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실점과 득점을 넣어서 이제 계산하는 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네. 금융 기법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정확히 네. 시장을 예측하느냐들을 과시하려고 금융기관들이 쓰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변수들을 더 넣으면 굉장히 변수 하나 들어가는데 소위 말하는 뭐 슈퍼컴퓨터가 뭐 20% 이상의 뭐 출력이 증가돼야 된다니까 네. 그런 면들 나는 이렇게 잘 맞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요. 뭐 여기 플러스해서 네. 자기네 홍보가 이제 큰 거죠. 네. 우리 도이치뱅크에서 이번에 독일이 우승한다고 이제 맞췄어요.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네. 이 월드컵에 이제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끼고요. 네. 세계적인 금융회사보다 훨씬 잘 맞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문어. 맞아요. 문어. 지난 월드컵 때 한번. 예, 이영표 뭐 이런 분들이 잘 하죠. 네. 근데 교수님은 뭐 지금 이제 1라운드 끝났습니다만은 우승국이 누구라고 이제 보시니까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가요. 세계 금융기관보다는 나서야지. 예측할 수 없는 거가 네. 우리 전에 그 독일이 우승국이라고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그 16강에서 탈락하고 짐 싸가지고 네. 귀국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축구공이라고 하는 거가 둥그러워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 어디로 튈지는 예측은 하지만 네.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축구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 또한 그래서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 예측이 조심스러우십니다. 그래도 말씀을 하나 찍어 주셔야죠. 하나만 찍어주시죠. 브라질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요. 글쎄요, 브라질이 우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분석이 가장 많대요. 브라질이 우승한다는 확률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저는 프랑스가 할 것 같거든요. 이제 통계로 보면 네. 같은 대륙에서 우승 후보가 나오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아. 그게 이제 깨진 게 네. 우리 한일 월드컵하고 그다음에 브라질 월드컵 때 독일이 우승한 게 외에는 거기 안에 있는 대륙 안에 있는 대륙에서요? 그 대륙 안에 있는 그 팀들이 이제 우승을 하기 때문에 불란서도 굉장히 좋은 거고 사실 보니까 스페인도 생각을 했는데 스페인이 그렇게 전력이 뛰어난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뭐 한데 포르투갈 뭐 거기도 잘 차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는데 저는 유럽 국가 중에 하나가 우승할 것 같은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대륙에서 나오니까요. 그 대륙에서 나오니까. 네, 그럼 이제 매치가 성사가 된 겁니다. 김 교수하고 저하고 브라질과 유럽 국가. 네. 유럽 국가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예측은. 그래서 좀 뭐 그때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 받은 상금 뭐 남은 걸로 뭐 소주 한 잔 사주신 거. 제가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한 광경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면요.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 만약에 거뒀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점이 좀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8강, 뭐 4강 올라갔다. 어떤 점 좋을까요? 그 역시 아무래도 그 스포츠 경기에서는 스타 플레이어를 배제할 수 없겠죠. 네. 그렇네요. 네, 우리 스포츠 마케팅에서 가장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그 네. 스타 플레이어인데요. 네.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그 탄생을 했다라고 이제 바꿔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축구가 팀 경기이긴 하지만은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스포츠 마케팅이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 그 전문 체육하고 생활 체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동시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네. 우리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전에는 이제 엘리트 스포츠, 소위 이제 전문 체육만 강조를 하다가 네. 국민생활체육회하고 통폐합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네. 이를테면 생활체육의 인구들이 저변으로 확대가 돼서 네. 그 인구들이 다시 전문체육으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 이 삼도마차가 골고루 잘 운전을 하면서 네.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내수 진작이라고 아까 그 앵커께서 이제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수 진작에도 역시 그러한 스포츠를 하는 참여 인구들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내수 진작도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거 좋은 예는 네. 박세리 키즈. 맞습니다. 네, 박세리가 우승을 한 이후에 이제 뭐 굉장히 골프 붐이 불죠. 그리고 네. 또 그 선수들이 자라나서 지금 황금 굉장히 세대가 나왔죠. 외화를 굉장히 많이 벌어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체대도 이 골프학과가 있죠. 골프부가 있습니다. 골프부가요. 네, 예. 네. 거기도 뭐 저 박인비도 한체대 아닌가요? 는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넘겨짚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한체대가 이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저변들을 넓히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생활체육에 아주 굉장히 그 전도사 역할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일반인들도 어떤 등록 절차를 받으면 거기 가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오, 네.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이 쉽게 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골프 지도자들한테 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체대 총장님이 되시면 우리 국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게요. 한번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네, 한번. 네. 근데 중계권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한번 짚어볼게요. 방송사 간의 중계 경쟁도 굉장히 볼거리였는데 어느 방송 봤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방송사 이름을 말씀하시지 말고 그 안정환, 이영표, 박지성 등 대표 해설위원들 이름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모님은 어떤 방송? 저는 그 세 사람하고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 교수님부터 뭐 말씀을.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저는 그 박지성 선수가 네, 그 저한테는 이해하기 쉽게 해설이 와 닿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월드컵 중계권에 지출한 규모도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3사 이번 중계권에 얼마만큼 썼을까요, 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억이 들어갔고요. 다른 때 보면 이게요 1,200억인데 네. 자 그러면 앞전에는 얼마를 썼냐? 네. 400억 정도 썼거든요. 이거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난 그렇네요. 건데 사실 이제 SBS에서 이제 중계권을 땄는데 네. SBS가 굉장히 이 스포츠 이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네네. 이것들을 좀 이 소위 말하는 이 열정을 갖고서 중계권들을 따왔는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소화하는 것이 안 됐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데 네이버나 이런 데하고 중계권료를 좀 이제 쉐어를 해야 되는데 조금 요번에 손해가 있다는 얘기들은 듣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일단 뭐 우리는 뭐 눈호강, 귀호강을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계권료로 제일 뭐 고생한 TV는 네. 미국에 있죠. 팍스사. 40억 달러를 주고 중계권료를 샀는데 네. 덜커덕 미국이 진출을 못 못했어요. 나갔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아주 뭐 굉장히 지금 뭐
힘든 그런 이제 알겠습니다. 고난의 행군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난의 행군을 좀 하셔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네, 원래 이 국가대표 A매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포털에서 중계를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번 월드컵은 포털에서 중계를 안 했어요. 원인이 뭘까요,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아까,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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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권료가 너무 비싸다 비싸니까. 싸다 이렇게 해서 네. 아예 저걸 하고 이제 국가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이제 평창은 3사가 공동으로 했지만 네. 그 앞에 리우 올림픽은 네. 사실 SBS가 단독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단독으로 가는 데까지는 네. 사실 뭐 KBS나 MBC가 가만히 안 놔두고 서로 굉장히 비딩을 해서 이게 높아진 상태에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또 정보 접근권을 좀 더 넓게 한다는 차원에서 네. 사실은 나라에서 좀 조정을 해주는 게 좋죠. 야, 3사가 같이 들어가. 네. 그래야 이제 비딩할 수 있는 그런 경매가들이 낮아지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만 마음을 비우면 될 텐데 네. 이 뭐 큰 세계 축제다 보니까 또 그런 또 경쟁심도 있고 네. 우리만 참 호강을 그렇죠. 이 월드컵 때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터넷 방송하는 아프리카 TV가 굉장한 반사 이익을 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짚어주시죠. 아프리카 TV는 저게 된 거죠. 네. 협상이 돼서 그렇죠. 그랬고 아프리카 TV 이 월드컵 수혜주로 이번에 굉장히 떠올랐어요. 그런 면에서 또 떠올랐는데 네. 뭐 아프리카 TV 이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네. 모바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예, 모바일로 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아프리카 TV로서는 뭐 투자가 안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포털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플랫폼 네. 그 경제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플랫폼 경제에서는 많이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말로 뭐 한계 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한계 네. 체증이거든요. 많이 보면 볼수록 훨씬 더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우리 그 효과, 비용의 절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플랫폼을 넓히는 그런 정책들이 네. 사실은 우리 공유 경제에서 한 축으로 이제 뭐 우리가 세워야 되는 그런 이제 기로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경제적인 내용도 경제적인 내용이지만 이제 축구 내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월드컵에서 이번에 두각 나타냈던 선수들 굉장히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 물론이고요. 조현우 선수나 김영권 선수 많았는데 독일전 이후에 조현우나 김영권 선수를 유럽으로 보내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선수들 유럽 진출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죠. 그 우리나라 선수들 김영권 선수나 네. 이런 조현우 선수, 네.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미 진출해 있지만은요, 아주 그 긍정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를테면은 이제 그 손흥민 선수는 어릴 적의 꿈이 맨유에 입단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타이밍이 아주 좋게 지금 맨유라든가 아스널이라든가 리버풀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손흥민 기사가 선수에게. 났더라고요. 네. 벌써요? 네. 와. 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몸값이 천문학적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더블 스코어가 더 이상 받을지도 네. 궁금을 해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또 병역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아시안 게임에서 병역 문제가 해결이 되면 손흥민 선수도 좀 더 좋은 구단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 뭐 조현우 선수가 이번에 가장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독일전을 끝나고 네. 그날 저녁부터 네. 바로 조현우 선수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네, 뭐 맞아요. 이제 해야겠는데. 예, EPL에서 이제 못해도 중국의 그 돈 많은 구단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러브콜이 갈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이 골키퍼는 이제 수비수들하고 네. 소통을 해야 돼요. 네. 그냥 뒤에서 경기장 가보시면 막 골키퍼가 뒤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언어적인 그런 장벽도 없애는 그렇네요. 노력들을 많이 해주셔야 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더블 스코어 네. 몸값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죠. 많이들 진출하시면 그것처럼 또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하나 덧붙여서 아까 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서요. 네. 우리나라 지금 그 프로팀 리그에서 보면 네. 만 27세까지 네.
군대를 가야 됩니다. 아. 이를테면은 그 국군체육부대 상무팀이나 그렇죠. 상무로 많이 경찰청이나 네. 27세 이전까지 가야 되는데 아까 조현우 선수가 26세 9개월이랍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말레이시아의 아시안 게임에서 와일드 카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네. 그 와일드 카드를 받고 그렇죠. 23세 이상의 네. 와일드 카드를 받고 두 사람이 나가면 어떨까? 네. 라고 하는 생각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조현우 선수하고 네. 손흥민 선수하고 두 사람이 이제 만 27세가 아직 이제 안 됐으니까 네. 특히 지금 이제 조현우 선수가 26세 9개월 됐으니까 아. 지금 타이밍이 어떻게 절묘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런- 끝나고 네. 우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네, 국가대표로 보내자 이걸 좀 청원을 좀 제가 해보자. 찬성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그러시죠. 그러면 왜 27세예요? 근데 그 일반인은 30살인가 그렇지 않나요? 그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체육 합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27세로 27세로. 군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군대 네, 스포츠계에서 뭐 이제 군 면제 혜택을 받으면 네. 그날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같은 종목에서 네. 5년 이상 선수 생활이나 지도자 생활을 해야 지속해야 되는군요. 그건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금메달 따고 내일 병역 면제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자기가 가진 기능을 이 뭐 재능을 기부를 해야지 되는 것이 네. 우리 군 그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잖아요. 군 뭐 혜택 받으면 그날부터 안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들을 잘 해주셔야 되고 또 뭐 군 문제 때문에 뭐 이 금메달을 딴다 이런 것들을 자꾸만 SNS에서 올리시는데 네. 선수들 국가대표 여기 마크 달고 나가는 자체가 사실 진짜로 애국하는 길이기 때문에 박수 쳐주시고 뭐 우리 응원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군 문제 금메달 따고도 5년 더 근무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태용 감독에 대한 거취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16강 진출 무산이 됐는데 거취에 대한 논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외국인 감독 데려와서 대표팀의 체질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차범근 감독 같은 경우가 이제 신태용 감독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글쎄요, 우리가 이제 매번 어떠한 빅 이벤트를 끝나고 나면 항시 그 감독 경질론이 우리가 지금 수십 년째 항상 거듭해 떠오르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감독 경질론보다 네.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의 산업의 토양을 먼저 닦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선수들도 주니어 선수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가서 그러한 그 유럽 프로그램에 축구 교실에 들어가서 축구 교실에 입문해서 프로그램에 따르면은 네. 축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축구도 물론 이제 하고 네.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축구를 하다 보니까 축구 행정 쪽으로 협회 쪽으로 뭐 그런 쪽에 가서 일을 하려면 그러한 전문 노하우를 네. 거기에 좀 이렇게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유럽에서는 이제 그 잘 갖춰져 있는데 네. 우리나라 현실은 녹록지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토양도 같이 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국체육대학교 같은 데는 지도자 양성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건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문 종목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우리 대학에 한 23개 플러스 알파 종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들이죠. 쉽게 네. 얘기하면요. 네. 레슬링, 뭐 태권도, 하키, 유도, 뭐 태권도 네. 등등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선수들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전 4시간을 강의를 받습니다. 선수들이요. 네. 새벽 운동하고 오전 4시간 강의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운동하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교과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이론과 실기를 병행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프로그램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앵커 질문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한국체육대학이 네. 단일 대학으로는 전 세계에서 네. 올림픽에서 메달을 제일 많이 딴 학교예요. 몇 개 정도 땄을 것 같습니까? 역대 메달 수요? 예, 100개 넘나요? 100개 넘죠. 아유, 100개는 넘어야 어디 가서 그래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300개 넘나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113개. 아. 그래서 리우 올림픽까지 해서 100개를 땄고요. 오. 요번에 평창 올림픽 때 13개가 더해져서 우리가 평창 올림픽 17개를 땄는데 네. 그의 76%인 13개를 뭐 비중이 체육대학에서. 엄청난 비중. 윤성빈, 아, 그렇군요. 이상화 아. 다 저기죠. 그래서 한체대가 굉장히 우리 나라의 그런 체육에 네. 아주 그 자존심을 엮어주고 있고요. 네. 마지막 질문은 우리 김 교수님한테 이제 네. 한체대 출신으로 최초의 메달리스트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내가 이제 최초의 김진호. 오 정답이십니다. 오. 1984년도 어떤 종목이에요? LA 김진호 양궁. 아. 김진호 지금 교수로 계시거든요. 아. 저 학교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양궁 LA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하면서 한체대가 1호. 그리고 이제 쭉 오는 게 113개의 아주 쾌거를 이루신 거기서 가르치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6강 진출 굉장히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독일전 2대0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이 됐는데 앞으로 또 다른 팀들의 경기 또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월드컵 두 분 어떻게 즐기시겠습니까? 네, 그 월드컵이 이제 사실 세계인의 축제고요. 네. 단일 종목으로 이렇게 이 큰 축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이 황금 그라운드의 경제 전쟁이 네. 겹쳐지면서 네. 이 나라의 자존심까지 붙어 있는 이 싸움이기 때문에 네. 자 월드컵에서 승리하는 자체 이것이 굉장히 국가 자산적인 네. 이미지적인 높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한 국가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저는 관심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네. 잘 지는 경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우아하게 지는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요 네. 스웨덴을 그렇게 미워해요. 왜? 경기에 이겼는데도 굉장히 아. 이 경기를 이하는데 막 굉장히 터프하고 러프하고 네. 막 우리 선수들 툭툭 차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네.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을 좀 다르게 보는 거죠. 어제 일본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비 축구를 너무 해서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고 이러기도 했죠. 찌지를 않더만요. 그렇죠. 보니까. 예.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국민성, 국가의 이미지하고 바로 직결이 되거든요. 직결이 되죠. 그럼 하여튼 끝나는 휘슬이 불기 전까지는 죽기 살기로 뛰는 것이 맞습니다. 나라의 어떤 얼굴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남은 월드컵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이미 앞에서 우리 최양호 박사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물론 이제 월드컵이라고 하는 거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핫한 경기지 않습니까? 네. 인기 종목이자. 네. 그러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떠한 잠재력을 다 표출할 수 있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네. 이를테면 인프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TV 중계와 관련된 기술력이라든가 네.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을 한다면은 우리 그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월드컵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국격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네. 이를테면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풋볼 그 코치가 한 얘기가 네. 위닝 이즈 베스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승리가 최선이라는 겁니다. 스포츠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네. 특히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추세가 매우 강했었죠. 그러나 이제 이기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마지막 질문. 네. 자, 이렇게 좋은 월드컵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요번에 러시아 가서 피파 사무총장 만나면서 맞아요. 2032년인가요? 네. 30년. 2030년에 남북한 간에 우리가 공동 개최. 공동으로 주최할 테니까 도와달라 그랬어요. 네. 앵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제 생각은 스포츠 이벤트가 우리 민족의 그런 어떤 응집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되거든요. 진짜로 그게 성사가 되면 네. 또 그 성사가 된다는 자체가 그 사이에 평화가 안착이 되고 네, 그렇죠. 세계적인
이벤트가 될 거예요. 대축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 했잖아요. 네. 그 앞에가 1983년도 러시아가 아니라 LA 올림픽. LA 올림픽인데 그때 러시아가 불참을 합니다. 1980년도가 모스크바 이 올림픽이었는데 그때는 미국이 불참을 하거든요. 1988년도에 132개국이 네. 세계 최다 참석국이 하면서 진짜 올림픽 정신다운 다 참석하는 모습이 됐는데 그 모습 재현하는 게 2030년에 야.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루어지기를 진짜 바라는 네.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한 마음으로 기도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월드컵에도 경제적인 요소들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오늘 주간경제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국내외 이슈들 살펴보시면서 신중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